일단은 턱이 작으세요. 그러니까 이 귀밑각 요거는 괜찮은데 요게 전진량이 부족하고 여기 상하 길이라고 해서 턱의 요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턱뼈가 요렇게 좀 앞으로 요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굉장히 무턱이신 상태예요. 그래서 턱이 딱 봐도 너무 왜소하죠. 그래서 지금 환자분 뭐 바라시는 모양이 있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 맘대로 하라고 하면 저는 전진도 전진이지만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금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길이도 길어지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여기 라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턱도 좀 있어 보이고 턱선도 조금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턱이 조금 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그리는 데가 요게 보형물이 들어가야 될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살이 조금 있으셔서 뭐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고 한 여기 정도에서 시작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진도 되고 길이도 길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많이 찝혀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수술하면서 여기다가는 저희가 진피라는 걸 좀 이렇게 깔아줘야지 여기다가 그래야지 여기가 쏙 꺼진 느낌 요 느낌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에 맞게 턱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면 사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턱이 너무 왜소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턱이 전반적으로 왜소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기게 이런 식으로 턱선이 조금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부족한 거고요. 여기도 볼륨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요 밑에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길이랑 전진이랑 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러면 전진을 얼마나 할 거냐라고 보면은 뭐 정확한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표준 라인으로 쓰는 게 이 코랑 코끝이랑 입술이랑 달랑말랑한 이런 라인을 그렸을 때 전진량은 요게 부족한 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진량 부족한 게 대략 한 6mm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6mm 정도 나가고 길이도 한 5mm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 요 폭이 되게 좁아요. 얼굴을 여기 폭은 넓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대로 가더라도 여기서 이 폭을 조금 이런 식으로 넓혀서 여기다가 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고개를 숙여보면 그게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보면 지금 이런 데가 확 벼 있죠. 뼈도 이렇게 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될 거는 주로는 여기 그 다음에 전진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요 길이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앞뒤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약간 비대칭이 있으세요.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면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는 짧고 요 길이는 길어요.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턱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턱 끝까지 그러면은 대략 지금 한 7m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더 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이 불룩해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대칭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 턱이 작다. 그래서 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부 볼륨 포함해서 여기 포함해서 전진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턱은 맞고 보형물 범위는 제가 그려드린 거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보형물 제거 시 뼈 침식 때문에 문제될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침식되는 양 자체가 뭐 1mm 미만 정도 되거든요. 뭐 자국은 나요. 근데 그게 뭐 외형적으로 크게 뭐 변화를 줄 정도나 뭐 뼈가 없어진 느낌이 확 든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뼈가 침식이 없다 그런 건 거짓말이고요. 한 1mm 미만에서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수술한 지가 근 7, 8년 되는데 한 7, 8년 된 환자들 보면은 뼈가 살짝 주저앉은 모습이 보이는데 한 0. 몇 mm이래요.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뭐 뺐을 때라도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하나 체크해 볼 건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 단면에서 이 기도 넓이를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기도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러면은 이걸 입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좁아요. 여기가. 어느 부위냐면 이게 지금 혀거든요. 여기가 혀. 그 다음에 얘가 목젖이에요. 그러니까 목젖하고 지금 혀랑 거의 붙어가지고 기도가 거의 좁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누워있으면은 이건 뭐 거의 막힌다고 봐야죠. 그래서 코골이가 되게 심해요. 요 수술을 하면 일부 이게 넓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수술한다고 이게 100% 넓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거의 넓어져요. 그래서 이것만 넓어져도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지긴 해요. 그래서 혀가 큰 것도 있고요. 목젖이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랑 요 무턱 수술 요걸 해 보시고 요거 한번 CT 찍어서 이 변화 차이를 한번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고 나서 이게 진짜 숨이 잘 쉬어지는지, 잘 때 코를 좀 덜 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코를 곤다 그러면 목젖 수술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목젖이 지금 꽤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